안녕하세요. 바로보기 방송입니다. 오늘 11월 21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의 한 수가 홍준표 대표를 따르는 건 좋은데 그 홍준표 대표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정통 우파인데 정말 탈당을 해서라도 애국당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크게 보면 좌파 우파 좌파가 있으면 우파가 있을 수 있고 우파가 있으면 좌파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어떤 정당에서 어떤 국가 정책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미래, 국민 먹거리를 만들고 국가의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런 일들과 또 안 오르는 국민의 먹거리를 해결하고 국민의 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정책을 피라고 이제 좌파 우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언제부터 정치를 했고 사람을 논하고 홍준표는 부관 참시해라 이런 말을 제가 왜 하겠습니까? 홍준표 대표님이 박근혜 대통령을 2번 부관 참시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본인께서 하셨기 때문에 보고 따라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홍준표를 부관 참시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탈당시켰기 때문에 부관 참시하라고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에 100번도 넘게 올렸습니다. 아마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홍준표 대표가 대구 집회에서 신의 한 수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때였어요.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날지 꿈에도 생각을 못 하셨겠죠. 저는 홍준표 대표를 찍었습니다. 제 손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싸워달라고 제 손으로 찍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오히려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정말 상식적인 기본에 어긋나다 보니 그 분노가 하늘을 찔렀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님이 대구에 가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때 신의 한 수에 거기 들어가서 그 시간에 얼마나 빠르고 날렵하게 100번을 쳤던지 저도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키보드판을 쳤습니다. 네, 지금 세월을 보내고 나서도 참 의심이 아니고 의문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우파 대표로 들어오셔서 그 우파를 지켜줄 수 없는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과 누구보다도 지켜줘야 되는 정당, 자한당의 홍준표 대표님이 오히려 출당시키고 그 안위를 보장해주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속상했습니다. 좌파를 욕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좌파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겼다면 우파라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편인 우파가 박근혜 대통령의 안위와 건강과 지금 도래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을 정당 우파 116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 그 거대 정당에서 지금 막아내고 있지 못한다면 어떤 누가 개인이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생이 커요. 이 추운 겨울날 얼마나 다들 콘크리트 바닥에 모두들 꿇어
안고서는 정말 그 많은 국민들이 생고생을 지금 한 지가 1년이 넘지 않습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께서 왜 그런 의문점을 남기시는지 그걸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신의 한 수가 지금 5시경에 우연히 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단식 중이고, 그리고 몇 달 전에 그 파란색 옷을 입고 병원까지 방문하셨었는데, 오늘은 방문도 할 수 없고 그 핑크색 옷을 입었는데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머리도 손수 혼자서라도 그 머리를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하셨던 그 모습을 기가 막힙니다. 아니 일개 국모라도 이렇게 대접을 못하는데 일개 나라의 대통령이셨습니다. 국민들의 50% 넘는 그 국민 성원을 받고 국가의 대통령이 되셨던 이런 나라의 내 나라 대통령이셨던 분을 국민들이 이렇게 그거보다도 그 116명의 국회의원들, 우파에 있는 국회의원들, 그 바른정당에 있는 유승민 같은 하태경 이런 사람들은 자한당으로도 돌아올 수가 없었죠. 지금은 하태경 같은 사람이 오히려 그 민주당 쪽에 붙으려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부가 지나칩니다. 그러면 그 바른정당들 지금 남아있는 그 바른정당들 수는 빼놓고라도 그 사람들은 영원히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국민의 한 사람이었던 제가 이런 말을 해야지 되는지 속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건강의 확보도 안위의 확보도 일신상의 확보도 얻지 못하고 이런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렇게 단식을 만약에 하신다면 안 하시겠죠? 믿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아무리 힘드셔도 단식만큼은 안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속상해서 사실 저도 곡기를 끊는 일이 12일 되도록 곡기를 끊어보는 일도 있었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먹고 싶지가 않았어요. 무섭더라고요. 근육이 정말 하나도 남지 않고 온몸이 팔랑팔랑 움직이면서 이제 죽는구나. 이러다가 죽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래 봐봤자 가족조차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 애들은 다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 혼자 그런 일을 겪은 거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님 국민을 생각해서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신 분이니까 단식만큼은 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신의 한수의 황단장이 내일 서청도에 가보고 상황을 들여다보고 온다고 했습니다. 자한당의 홍준표는 왜 신의 한수 뒤에 숨어 있는가? 116명 국회의원들과 홍준표는 신의 한수 유튜브 방송 뒤에 숨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기본적인 방문을 해서라도 현재 상황을 면밀히 샅샅이 밝혀서 국민들에게 말하고 있지 못하는가? 물론 여론이 막아서 아예 방송용도 안 될 정도로 내보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알 사람은 다 압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서로들 상황을 정보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이나 할 일들을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신의 한 수는 홍준표 얘기를 안 해요. 홍준표가 방문을 해서 116명 국회의원들하고 모두 가는데 혼자서 가라고 합니까? 116명 국회의원들을 모두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갔다 왔다라는 기록이라도 남기든지 영수증이라도 보여주든지. 근데 홍준표 대표는 116명 국회의원들을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이긴다고요? 그 명단을 삭제하십시오. 현직에 국회의원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국민들이 모두 다 외면할 것입니다. 외면하고 말고요. 새로운 신인을 발굴을 해도 이 싸움에서 이길까 말까 합니다. 명단 삭제를 하십시오. 116명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들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모를 것 같아도 면밀히 하나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차갑고 더러운 구치소에서, 감옥은 아닙니다. 아직 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가신 게 아닙니다. 구치소에 계셔서 감금되고 계신 겁니다. 인권 유린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감금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의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자유와 무관하게 남들이 함부로 신성한 국민의 육체를 움직일 수 없도록 가두어 두는 일을 감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명과 육체를 주셨습니다. 그 육체가 힘들게 지금 감금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그 일을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사람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이 절박한 사실만큼은 국민들이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이 국민의 인권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각하, 당신은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위해서 이 나라를 그 6.25 잔재에서 엄청나게 힘들었던 상황에서 100년 안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어서 정말로 그 놀라울 정도의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해 주셨던 그런 연설만큼이나 정말로 짧은 기간 안에 위대한 산업을 이룩하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의시해서 이후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많은 정책과 정치와 경제와 안보의 모든 것을 연마하시고 다듬으셔서 준비된 대통령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 13위 반석 위에 이 대한민국이 올라서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당신의 안보, 사회, 교육, 외교 이 분야에 대한 업적을 A4 용지 4장으로 써내려가면서 피눈물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국민의료보험공단은 먼 훗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30조 6천억을 쌓아놓으셨고 정말 안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순수, 정통 국민들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세심하게 디테일한 부분, 건설하는 부분조차도 아파트 건설하는 사소한 부분조차도 모두 철저하게 안보를 적용하는
시스템을 갖추셨습니다. 그리고 다국민 하고 있는 저 정체불명의 사람들과 섞이지 않도록 백의 민족, 단일 민족, 대한민국을 그 정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은 국민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와 정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외교도 성공적으로 세계적에 알리고 영국의 여왕과 시진핑이 놀라울 정도의 환대를 하는 특별한 환대도 받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각하, 당신은 전작과를 나와서 대한민국이 중화학공업도 벌여야 되고 자동차 산업도 벌여야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에서 정말 IT 4차 산업 문화 콘텐츠로 젊은 사람들은 미래에 평생 영원히 IT 선진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며 중년에 나이 든 사람들은 수많은 외국 사람들을 밀양 비행장에 응집시켜서 VR 시스템이라든가 IT에 관한 모든 것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문화 콘텐츠 사업을 융성하게 발전시켜서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들은 사람들이나 같이 협력해서 4차 산업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K미르재단입니다. 그런데 정말 국민들이 개돼지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그 머리와 미래를 준비하셨던 그 마음과 국민을 정말로 대한민국의 순수 국민을 위하고 아끼고 보호해 주려고 상세한 부분까지 노력하셨던 그 흔적들을 A4 용지로 써내려가면서 피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 각하, 당신은 여성이기 위해 떠나서 여성의 인권 신장을 높이셨으며 여성으로서의 자긍심을 주셨으며 국격이 높아졌으며 여성의 인격이 높아졌으며 여성들이 정말 훌륭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인정을 얻어내게 해주신 박근혜 대통령 각하. 많은 여성들이 그것을 모르고 자기 자신과 같은 위치로만 생각하고 오히려 이용당하고 그리고 진실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피눈물이 납니다.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도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흔적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다가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거기까지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달리셔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이나 먹고 밥이나 먹고 웃음을 자아내는 그 시간 대신에 당신은 외롭고 힘들게 고통의 사투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국가를 위해서 애쓰셨던 당신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명분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유는 명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형용할 수 없는 명분, 그 명분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힘이 되고 싶지만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 어느 거 하나 바르게 나설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각하, 당신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태어나셨듯이 사람들이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알고 짓는 죄라면 좌파들도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간은 화살과 같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간들 속에 우리보다 후대 자손들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모두들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국민이요, 당신도 국민입니다. 어떤 국민은 웃어야 되고 어떤 국민은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온 힘을 합해서 살아도 부족한 한 세상, 한평생을 이렇게 무서운 사투를 겪게 하는 이런 상황만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좌파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해하거나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사람이 사람의 것을 다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만큼은 허락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이렇게 아픈 세월을 보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들이 바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 국민 먹거리였습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 손을 잡아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업적과 그분이 국민을 위해서 밤잠 자지 않고 노력했던 흔적들을 보고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국민의료보험공단 30조 6천억을 모아놨을 때 국민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 그 사실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의 단계를 다 적용하고 계셨던 놀라운 노력과 그의 준비했던 그 모든 흔적들을 왜 국민들이 모르는 것일까? 우리가 지도자 합니다. 한 사람이 피라미드식으로 맨 위에 서 있는 단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국민이 정말 걱정 없이 행복하게 보람된 삶을 살고 자신을 개발하고 노력하면서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앞으로도 영원히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시각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야위신 몸을 갖고 어떻게 이 시간을 버티고 계시는지 국민 여러분들은 깊은 마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악독하고 악랄하고 이런 국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보기 방송이 집당 사업체 20억 재산을 경매 1개의 집당, 경매 2개의 사업소 이것을 빵원이 되도록 아니 빵원이 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한 4년이 걸렸으니까요. 근데 문성근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문성근 김미아가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집을 팔아가면서 집을 팔아서 버티었다고. 그렇습니다. 우파는 집이라도 남겨줍니다. 근데 좌파는
집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일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하지만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미래 세대들이 노력해야 되고 능력이 있고 자기 자신을 개발한 사람이 성공해야 된다는,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논리를 우리 기성세대들은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까지 대한민국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이 단식을 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보도종, 이런 아무리 여론이 아무리 개망난이라도 이렇게까지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단식이 아니면 아니다. 단식이면 단식이다 정도는 보여줘야죠. 그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감추어서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을 모두 막고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저도 겪어봐서 압니다. 오로지 하늘만 쳐다봐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 각하, 당신이 옛날에 어느 책 한 페이지에서 보았습니다. 세탁소에 가셔서 직접 그것도 가셔서 옷을 관리하고 그 옷이 사람도 중요하면 오래 가듯이 옷도 사실 아끼고 애정을 갖고 보관을 잘 하다 보면 오래 갑니다. 그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세탁소를 직접 다니셨다는 그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욕심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남을 해칠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로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업적에 그 업적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과 실제적인 실천력과 행동을 하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 국민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저같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각하, 단식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드시고 어려운 일이 계셔도 자한당의 116명의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보호 아래에 있었던 그들이 달려오지 못하고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킨 이 상황에서라도 박근혜 대통령 각하, 국민을 보십시오. 국민만 생각하십시오. 그들도 국민이고 저희들도 국민입니다. 완장 하나 차지 못했던 권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이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실천하거나 행동하지 못하는 권력? 개나 조라입니다.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각하, 국민들만 생각하십시오. 국민들만 위하십시오.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국민들, 저 콘크리트 바닥, 차가운 바닥에 꿇어 엎드려 태극기를 들고 몸부림치는 국민들을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 4천만 국민들도 다 좌파나 우파나 국민입니다. 모두를 사랑하십시오. 마음속에 아픔을 두지 마시고 모든 4천만 국민을 사랑하십시오. 옛날에도 사랑하셨듯이 현재도 사랑하시면 반드시 이겨내실 것으로 압니다.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뛰어가보고 가볼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 많이 아픕니다. 부디 건강해 주십시오. 부디 건강하세요. 이 방송을 함께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